그런 운동화라는 정체성에 스포츠스타의 그런 헤리티지가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조던, 나이키는 조던, 언더아머는 커리, 르브론 시리즈도 있고 하든 시리즈도 있고 카이리 시리즈도 있고. 운동화라는 정체성에서 뭔가 음악인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게 그런 헤리티지의 약간 부족함을 대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스포츠 브랜드로서 그런 특정 선수들 아니면 특정 팀 아니면 특정 스포츠에 기대어 나오는 신발들이 트렌드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 흑인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부터. 흑인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부터는 특정 스포츠가 아니라 다른 스트림 문화 혹은 서브컬처들, 그런 걸 위주로 패션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야. 이제는 굳이 스포츠에만 기댈 필요가 없어졌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이키가 최근에는 스포츠 스타가 아니어도 되게 콜라보 많이 하긴 하네요. 그렇지, 트래비스 스캇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트래비스 스캇도 그렇고. 카니 웨스트를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옛날이니까. 아디다스가 이지가 잘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부터는 나이키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야. 그렇지. 그 이후로부터 진행된 콜라보들이 뭐야? 다 패션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뮤지션들, 그리고 이제는 별의 별 콜라보를 다 하잖아. 그렇죠. 쇼너더스푼도 하고 중고상도 하고 서련이랑도 하고. 서련이요? 조던은 망해가는 나이키도 살렸지만 이지는 아디다스에 소스만 부어준 정도. 아디다스에서 이지를 빼면 딱히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게 없는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든다. 저것도 지금 맞는 거는 해, 맞기는 해. 근데 아디다스가 이지를 빼고 나서부터는 크게 이미지가 없었던 거는 사실인데, 아디다스 이지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올라간 건 맞아. 자, 내가 그래서 자료를 또 준비했어. 2016년 이후로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 그렇지. 자, 가격을 볼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 2015년 9월에 $36였어. 그게 발매했을 때인데. 발매했을 때 처음으로. 그 이후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최고가가 $170. 이게 2018년에 그 NPD 같은 시장 분석 기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지 브랜드가 아디다스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적다고는 밝혔어. 근데 적자잖아요, 사실. 적자야. 사실 적자야. 매출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그 이후 2018년이 어떻게 됐어? 2019년에 이지라는 신발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그걸 다 팔면서 매출이 엄청 컸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드디어 이지 브랜드가 조던을 넘어섰어. 물론 나이키 전체 브랜드랑은 차이가 엄청 크지만 이지가 아디다스에 기여하는 게 큰 거는 맞으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아디다스가 이지를 떠나서도 사실 팔 수 있는 신발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야. 인기가 없죠. 역사적인 모델들만 봐도 슈퍼스타, 스탠 스미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어.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고 있는 것 같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지 브랜드가 5년밖에 안 됐고 조던은 거의 35년이야. 뿌리가 얕다. 뿌리가 얕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조던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조던은 그때 인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던의 인기가 해를 따라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나는 이지라는 브랜드 자체도 지금은 인기가 조금 시들한 편이지만 나중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지금은 인기가 주춤한 건 사실이나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섰다.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자, 새로운 디자인도 아니면서 색깔만 바꿔서 계속 낸다는 색깔 놀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지가 2015년에 처음 터틀 도구를 기반으로 발매를 해서 350만 50개가 5년 동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개 꼴로 나온 거죠. 근데 조던은 지금 85년에 첫 출시를 했는데 230개 정도 발매를 했더라고요. 콜라보 모델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평균 나눠보면 한 7개, 1년당 7개 정도예요. 그래서 조던은 뭔가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보면은 그냥 색깔놀이가 아니라 소재도 막 다르게 쓰고, 여기 구멍도 뚫어놓고 막 이상한 것도 달고 날개도 달고 막 밑창도 달고, 약간 변화를 한 색깔놀이라면 이지부트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색깔만 계속 바꿔지는. 이게 지금 350 이 부분도 다 똑같고 심지어 색깔만 달라요. 그리고 최근 모델, 옛날 모델은 제가 힐탭이 있었는데 이건 힐탭이 없잖아요. 힐탭이 없어진 정도 말고는 지금 큰 달라진 게 없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개? 두 개밖에 안 내다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갑자기 막 1년에 막 20개씩 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지금 피로감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건 사실이야. 색깔놀이라는 비난은 그러면 모든 신발이 다 피할 수가 없어. 그쵸. 조던도 똑같이 색깔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덩크, 포스, 이것도 색깔놀이잖아. 물론 이지가 지금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색깔의 신발을 내는 건 사실인데, 나는 이게 뭘 준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냐면,
이 중에 인기가 많고 리셀가가 올라간 애들 있잖아. 그렇지. 리플렉티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응. 이것도 실험이야. 리플렉티브가 다른 거에 비해 가격이 높아. 물론 희소성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량이 다르니까. 이렇게 많은 컬러들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놨어. 그러면 이지가 얘기했던 레벨 3를 지나서 레벨 4나 레벨 5가 갔을 때 이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조던이랑 똑같아. 그 중에 잘 되는 걸 이렇게 찍어. 그 중에 스토리가 담겨 있고 잘 나간 신발들을 다시 발매하면 돼. 아까 아카이빙을 하는 거네. 그렇지. 나는 그 단계라고 봐. 결국에 나이키도 조던을 발매하면서 알겠지만 반드시 나간다 하는 컬러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저만 이번에 샀어요. 파이어그린 나온 거 잘 안 됐잖아. 저만 맞아. 샀어. 나도 샀어. 난 안 샀어. 조저 씨.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지가 색깔 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모델들. 터틀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피로도가 많아서 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가 떨어졌으면 과거 모델들도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야. 근데 안 떨어지고 있어. 내가 또 준비했어. 아, 전설의 홈플 부스트. 홈플러스에서 발매했던 홈플 아 부스트. 진짜. 가장 처음 발매한 그 이지 350 발매 당시 가격이 $1,000 정도 됐었어. 리셀가가. 리셀가가. 120만 원. $1,000가 됐었고 이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이프의 반열에 올라섰을 때 가격이 $2,000를 넘었었어.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안정화가 된 단계라서 $1,400 내외. 와 진짜 비싸. 비싸. 한 170만 원 되겠네요. 환율을 고려하면. 하이프에서 벗어난 끝물인 신발인데 150만 원이다? 설명할 수 있겠어? 조던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아니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해서 터틀도브 재출시합니다. 5,000족이요? 난리나.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토틀보가 예쁜지 모르겠는데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거의 홈플러스에서 발매했던 19,900원짜리 홈플 부스트인데 거의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조던은 정가보다 낮은 신발이 있지만 이지는 정가 아래로 리셀이 형성된 모델이 하나도 맞아. 없다. 맞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던이 80년대 발매했을 때는 지금처럼 구매 채널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리셀가가 오르기 힘들었어요. 사실 오프라인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핸드폰이랑. 그래서 쉽게 오른 것 같아요. 리셀가가. 만약에 조던이 지금 똑같이 저렇게 인기 모델을 재발매하면 정가 밑에가 없겠죠. 구매가 너무 쉬워져서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모델로 500을 꼽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500 같은 경우에는 500이 제일 많이 500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나 그런 시장 분석 기관에서도 얘기하는 게 실패한 가장 경우. 실패한 모델로 500을 많이 뽑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그러니까 물론 주관적으로 그 신발이 좋을 수도 있고 나는 500 신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중에게 인정받지는 못한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카네가 이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신게 해준다고 했었다는 말은 사실인데 그게 이지 브랜드 전체를 얘기한 거지 뭐 이지 350을 모두에게 신기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리셋. 이지 슬라이드도 되게 잘 팔렸고. 아 그리고 그것도 나올 좀 있으면은 크록스 같이 생긴 거 되게 이상한 해골 신발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조던도 사실 인기 넘버링 아닌 이상엔 리셋가가 높게 형성되지도 않고 1이나 뭐 11이나 4, 5등 이런 것만 인기가 많다. 그렇지. 동일해. 그러니까 조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넘버링 시리즈 그렇죠. 그리고 컬러 이거를 조합하면서 그때 시대마다 잘 인기가 많고 향수. 잘 어울리는 신발들이 돌아가면서 출시를 하는 거잖아. 음. 근데 이지는 브랜드 특성상 모델이 많지가 않으니까 특정 모델의 컬러만 바꾸면서 이렇게 많이 출시를 할 아까 수밖에 말씀하신 없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아카이빙이 잘 된 브랜드 조던은 아카이빙이 잘 돼서 나중에 그렇지. 지금 이거 잘 맞을 것 같은데 야 그때 거 재발매하자 해서 레트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고 아카이비가 잘 돼서 그치. 사실 얘 말고는 지금 얘랑 터트도브 말고는 지금 재발매 막 해도 불타오를 게 별로 없긴 해요. 아니야. 아 브레드? 브레드나 이거 아니면 갖고 싶다. 옛날에 블랙 프라이데이 삼총사로 나왔던 애들 아 그런 애들은 나오면 엄청 날 거야. 검핑, 검록, 검해 기억나지? 걔네들.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는데. 나는 검핑이 있었는데 왜 팔았지? 저기 또 테일러 스위프트 논란. 이상한 비욘세가 상을 받았어야 해요. 이래가지고 그 이상한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막 네. 합성해가지고 카사디안이랑 자기랑 테일러 스위프트랑 누워 있는 것처럼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티스트라는 게 애기 같아 애기.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시선을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지. 카니에 얘기하기. 카니에 까기. 아 맞아. 저것도 좀 이상했어요. 지역발 발명 막 유럽은 이 색깔, 아시아는 이 색깔, 아메리카는 이 색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일 수도 있고. 조던은 그동안 35년간 판매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쌓아놨을 거 아니야. 빅데이터가 있겠지 걔네들만의. 뭐 어떤 컬러는 어디서 인기가 있고 어떤 컬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돼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역발 발매를 하면서 아디다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거를 리셀가를 잡기 위해
대륙별로 발매한다. 그러니까 음. 아시아 사람들이 막 사실 중국이 리셀싱이 엄청 크잖아요. 아 그렇지. 중국에서 북아메리카나 이 유럽에 나오는 모델들을 살 수 없게 VPN을 막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콜라보 얘기도 한번 해볼까 그럼? 콜라보 얘기했죠. 그러니까 카니가 이지부스트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콜라보를 못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나는 그게 카니가 생각하는 그런 페이지에 나중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봐. 그러네. 저기 오프화이트 이지 나오면 후덜덜. 둘이 친하니까.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지. 조던도 브랜드화가 되었을 때는 음. 분명히 조던이랑 콜라보로 볼 수 있잖아. 조던이랑 나이키랑 콜라보로. 그래서 계속해서 조던 신발만 나왔지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한 게 안 나왔었잖아. 최근에 들어서 나. 근데 최근부터 오프화이트들도 나오고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다른 아티스트랑 콜라보도 나오잖아. 이지가 앙그럴이라는 보장이 있나? 마지막 추진체라고 할 수 있죠. 비장의 무기 마지막 필. 중에 하나라고 봐. 카니 웨스트가 아직까지 프로듀싱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티스트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레이블 아래에 친구 많잖아요. 아티스트들도 많단 말이야. 음. 키드 커디 같은 애들은 카니가 전화하면 바로 달려온다고. 울면서. 울면서 달려오지. 아이고 무슨 형님 형님. 이지부스트 X 키드 커디 나온다. 이거 그러면 화제 안 되겠어? 되겠죠. 그렇지. 충분히 화제 될 수 있을 거라고 봐. 와 오프화이트 이점 진짜 잘 되겠다. 음. 여기 막 화살표 들어가고. 참. 이거 또 하나 케이블 타이 하나 달아주고. 근데 그거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 쳐보면. 가짜. 벌써 발매했어요. 이지 피마원 하면 한국이 이지 공화국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 카니에가 이제 아디다스랑 곡 계약이 끝난다. 그 사진이 사실 그게 됐어. 카네가 원래 나이키 신발 잘 최근에 안 신었거든요. 이지 시작하고 나서는. 근데 최근에 어디 애기랑 어디 쇼핑 갔는데 그 나이키 ISPA 720 전박이 엄청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걸 신고 나타난 거여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카네는 항상 그런 파파라치 컷에 엄청 신경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광고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는 거 다 의미를 두고 입잖아요. 항상 옷도 항상 자기가 앞으로 발매할 거, 신발도 발매할 거를 근데 나이키를 신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았어요. 아디다스랑 지금 관계가 좀 소원해져서 다시 옛날에 나이키 에어이지로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올라왔지만 에어맥스 720이랑 착화감 비교 때문에 신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아디다스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도 나는 2019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이지가 벌어들인 돈이 지금 뱅크 아메리카가 추산한 거에 따르면 카니 웨스트가 벌어들인 돈이 1조 5천억이야. 그런데 아디다스랑 소원해질 수가 있을까? 과연? 자,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지? 일단 카니 웨스트가 이렇게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일 거야. 흑인이라는 그리고 디자이너도 아닌 사람이 그렇지. 패션계를 중심에 서서 다 주무를 수 있었다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엄청 크게 의미가 있고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 브랜드가 몰락했다, 끝났다 라고 보는 거는 약간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승복하십니까? 뭐 승복은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더 이상 하이파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신발이 약간 두 시장이 있잖아요. 이런 좁은 뭔가 트렌드 마켓이 있고 그치. 대중 마켓, 매스 마켓이 있는데 이제 트렌드 마켓에서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사실상 트렌드세터들한테는 더 이상 하이파지 않은 신발인 건 확실하고 그건 인정하시고. 아 지금은 그렇다. 자, 지금 이해한다. 끝까지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말꼬리를 잡을 수도 있지 이 새끼야.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어쨌든 매스 마켓에서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이제 이지 부스트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싸워주시는 대신에 서로 이제 너무 욕은 하지 말고 우리 문화인들답게 토론을 한번 댓글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한번 재밌게 기획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 바지도 이상한 거 입으시고 어디 지금 그 병아리처럼. 이지 브랜드가 잘 돼야 돼. 왜요? 흑인들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니네 지금 흑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